예, 이게 비 온 다음이라서 지금 공사장 흙들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모습인데요. 예, 철골 구조물도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모두 파란색 방수포로 덮여 있다고 하는데 딱 보시면 가운데에 지금 아까 덮여 있지 않고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건축물 전체만 보더라도 이게 언덕이 심하기 때문에 비가 와서 흙이 쏠리지 않을까라는 예. 걱정도 있고요. 예. 저를 안내해준 시공사 측 관계자는 땅을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놨기 때문에 끄떡없다라고 자신을 했지만 저기 세게 밟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살짝만 이렇게 발을 밀어도 흙이 이렇게 부서집니다. 부서지네요. 네, 곳곳에 지금 보시는 곳은 상도 유치원 안쪽인데요. 지금 언론에 내부가 공개되는 건 처음입니다. 붕괴되고 나서 저희 TBS가 처음으로 들어간 건데 사고 당시 이후에 어떻게 방치되어 왔는지 보실 수 있겠죠. 저기 딱 절단면 현장이고요. 곳곳이 깨진 곳이 있는데 그 철거할 때 무너진 건지 아니면은 붕괴될 때 사고가 난 건지 건물 곳곳 안에 금이 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집기들은 일단 한쪽으로 모아놓은 상태고요. 있으니 저거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또. 맨날 우리는 오고 내다보고 그렇지. 사고는 안 난가. 지금 마지막에 보신 저분이요. 저희가 네. 취재하면서 매일 본 분이에요. 취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옥상에 어떤 할머니가 계속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시는 거예요. 네. 딱 방수포 안 덮여있던 그쪽 바로 밑에 사는 분인데 바로 옆에 네, 주민. 다 돼 있는데 우리 쪽만 안 돼 있으니까 여기로 쓰러지는 거 아니냐.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 붕괴 현장이 계속 방치되는 걸 보고 저는 이제 또 내심 걱정이 됐던 게 우리 아이들,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은 도대체 그럼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나. 이 부분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일단 지금 저 유치원 건물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교육청이 인근에 딱 문을 닫을 예정이었던 유치원이 있었어요. 아. 그 건물을 이제 빌려서 2022년까지 계약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그쪽에 모두 모여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있던 유치원이랑은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흩어져서 수업을 받는 것보단 정서상으로 한 곳에 모여서 수업을 받는 게 낫기 때문에 네. 학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저 유치원보다 문제가 초등학교입니다. 네. 상도 유치원이랑 상도 초등학교가 같이 네, 있는데 붙어있죠. 그 붕괴 현장 바로 옆이 상도 초등학교 네. 운동장이거든요. 제가 취재를 갔을 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근데 만약에 공을 뻥 찼는데 넘어갔다. 또 아이들은 그거 가지러 내려가고 싶잖아요. 그쵸. 제가 보기에도 아찔했는데 그 학교에 매일 보내야 되는 학부모님들 마음은 어떨까요? 직접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 그때 비 오고 할 때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철이 태워본게 엄청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지장을 많이 줄까봐 안 그러면 유타적인 사고가 날까봐 항상 염려가 되죠. 애들이 부분 철거된 건물을 모습들을 그대로 보면서 사고의 기억이 되새김질 된다든가 어쩌면 정서도 안 좋거든요. 오히려 안전불감증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교장 선생님이 그 부분을 걱정. 이번 방학 중에 공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학 때는 좀 활용할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뭐 인근 주민, 학부모, 교장 선생님도 나와서 저 얘기를 했는데 안전 불감증이 아이들한테 또 입혀지지 않을까 네. 좀 걱정되는 부분도 교장 선생님이 짚어주셨고 더군다나 지금 마지막에 인터뷰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방학 중에 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뭘 할 줄 알았는지 그리고 안 된 게 뭔지 궁금한데요. 지난주부터 그 네. 상도초등학교가 방학에 돌입했습니다. 네. 보통 학교 공사나 학교 인근 공사는 방학 중에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 예. 아이들이 먼지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철거가 된다고 하니까 이번 방학 중 되겠지라고 했는데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오, 그래요. 네, 먼저 유치원 붕괴 사고가 난 이후에 현재까지 어떤 것들이 진행됐는지 처리 절차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표로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9월에 붕괴가 난 이후에 뭐 안전 조사라던가 이게 왜 일어난 건지 조사를 해야겠죠. 네. 그 결과가 12월에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C등급으로 나왔어요. 네. C등급이면은 이제 D등급이 나오면은 위험 건물로 분류돼서 예. 즉시 철거를 해야 되는데 C로 나오면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교육청은 그럼 이걸 고쳐서 써야 되나 아니면은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나 해서 그런 연구 용역을 맡깁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연구가 결과가 올해 5월에 나왔고요. 안 되겠다. 비용이랑 주민들 이제 불안도 생각해 보니까 철거를 하는 게 낫겠다. 새로 짓는 게 낫겠다가 이제 올해 5월에 나왔어요. 작년 9월에 무너져서 올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다른 절차 없이 행정적 진행으로만 이제 8개월이 지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위해서 그 아래에
원인 제공했던 시공사에 돈을 손해배상 소송을 신청을 했고 지금 그 증거 보전 때문에 이제 손을 아직도 연말까지 대지 못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돼서 교육청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네. 등급 자체로는 C등급이라고 빨리 하라는 거죠. 판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아직 D등급인데도 아직 그 손을 못 댄 건물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비교하면은 사실 안전성이 그러니까 당장 무너지거나 이렇다고 판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한 6개월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네. 아니 이건 급하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일이지 C등급, 그러니까 D등급 가까운 C등급이라고 아니라면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말씀도 그런 거는 아직도 D등급도 다 처리를 못했다. 이 C등급 좀 더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아니 우리가 작년 8월 봤잖아요. 그냥 건물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경사면으로 있고 그냥 빨리 그건 철거해서 그냥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지금 행정 절차의 법적 문제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아래에 보시면 민간 공사장도 문제도 엮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민간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뭐 민간 부지다 보니까 뭐 구청이나 교육청이 어떻게 하겠다 이걸 못 합니다. 그 땅 주인들 마음이에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 근데 그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위에를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짓는다. 실제로 모래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예.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 건물주들은 지금 동작구청에 1억 1,000만 원짜리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이분들 이제 우리 무너졌지만 우리도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손해 본 거 중에서 지금 들어간 게 거의 뭐 한 2, 30억? 한 번에 무너진 순간에 그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됐는지. 심의위원들이, 불도 심의위원들이 허락해 주었잖아요. 허락해서 착공계 받아갖고 왔는데 저희가 공사 재개를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하고 다투면서 하는 게 그쪽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겠죠. 아니 보고서 저 굉장히 답답했던 게 이 붕괴 원인이 됐던 이 민간 주택 공사를 다시 한다고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건축주 측에서 구청에 굴토심의 신청서를 했습니다. 이 굴토심이라는 게 건물을 짓기 전에 그 털을 다져놓겠다. 뭐 가벽을 세우고 아래 땅을 파겠다 이런 건데 사실 그 작업하다가 지금 유치원이 무너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물론 건축주 측에서는 안전 보강을 해서 이제 이상 없이 하겠다는 입장이고 구청 측에서도 사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날 수 있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게 지금 그 안전한 공법만 쓰면 문제가 없다는 게 건축주와 구청의 입장인데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좀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일단 안전하지, 현 집안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생겼던 기존의 유치원 건물은 당연히 먼저 우선 철거를 해야 되겠죠. 네. 갑자기 언뜻 저 교수님 나오니까 떠오른 건데 우면산 산사태 예. 떠오르네요. 어찌됐든 지금 이 건축 자체가 허가를 내주는 데가 구청이니까 이 건축 허가 자체를 구청에서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달라 하면 될 건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일단 건축주한테 끌려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제라기보다는요. 예. 사실 그 토굴 심의는요. 기술적인 것만 보고 주변의 안전이나 이런 건 보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우리도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게 구청 입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건축주에서는 구청을 회유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사실 살짝 나왔는데 그 1억 1,000만 원 소송에서 건축주가 승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구청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심의를 신청하고 우리 갑자기 철회할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돈을 갖고 이제 좀 승인을 받으려고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1심이 진행이 됐고 재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보강을 해와라. 근데
그렇게 재심 결정이 나니까 아직까지 소송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굉장히 예. 답답하고 고구마를 먹은 듯한 답답한 느낌인데 네, 그쵸. 사이다처럼 문제 해결하는데 기자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취재하시고 리포트 하실 거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으세요? 이 상황에서. 제가 취재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거는 건축주들도 입장이 이해가 가요. 손해를 봤으니까 빨리 하고 싶겠죠. 네. 그리고 구청과 교육청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처리 절차가 너무 늦는다고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주민들의 불안을 한 번도 고려되지 않은 듯한 모습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았고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 바로 앞에 사는 아까 그 할머니 있죠. 그 포함해서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겁니다. 네. 당장 우리는 저게 무너질까 봐 무서운데 저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저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야, 이건 우리 TBS 팀 보도국, 네. 팀 인생무소 계속 취재해서 네. 상도 유치원 저 문제 해결될까지 잘 정리해 봅시다. 네.